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치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루 석잔 따뜻한 물 건강법 도서를 소개해드리면서 왜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하는지, 따뜻한 물의 몸속 정화 능력과 음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실천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속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고 정신도 더 맑아지는 것 같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평소에 물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따뜻한 물 마시기도 어렵지 않게 평생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여러분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증상별, 체질별 마시는 법 중에 일부 내용과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한 따뜻한 물 음용법을 Q&A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지난 시간 영상과 함께 따뜻한 물 음용법을 숙지하셔서 생활 속에서 꼭 건강하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갱년기 장애와 따뜻한 물 마시기. 여성의 경우 45에서 55세를 보통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접어들면 신체 기능의 불균형이 오기 시작한다. 불의 기질이 우세한 상태에서 바람의 기질로 점차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 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갱년기 장애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갱년기를 맞이하면 바람의 기질에 더 큰 혼란이 오게 되어 몸은 차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갱년기 특유의 장애 증상이 심각해진다. 즉 상반신 쪽으로 바람의 기질이 강하게 작용해서 상반신만 달아오른다. 반면에 하반신은 차가워지게 된다. 따뜻한 물은 인체에서 바람, 불, 물의 세 기질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하므로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전신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갱년기가 되어도 특유의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물을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갱년기 장애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성인 여드름과 따뜻한 물 마시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성인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턱 주변에 생기는 종기이다. 이것은 동일한 곳에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여간에서는 잘 낫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육류나 생선, 그리고 기름이 많은 튀긴 음식 등을 많이 먹었을 때 잘 생긴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몸속에 축적된 음식 찌꺼기가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몸속에 쌓인 음식 찌꺼기를 정화시키면 성인 여드름은 반드시 자취를 감추게 되므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음식 찌꺼기가 혈액 속에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가 혈류를 타고 피부 표면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여드름이다. 즉 여드름은 몸속 음식 찌꺼기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속의 음식 찌꺼기가 소화되므로 거친 피부는 고와질 수밖에 없다. 성인 여드름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3. 끼니와 끼니 사이에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마신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과 따뜻한 물 마시기.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한데 서양 의학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그 원인으로 본다. 하나는 뇌에 문제가 있는 중추성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살이 쪄서 목을 막거나 혀가 혀 근부를 막아 생기는 폐쇄성의 경우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전자의 무호흡 증후군은 바람의 기질에 힘이 약해서 호흡이 어려울 때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람은 낮 시간에도
자신의 호흡이 얕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데 호흡 에너지가 약해서 숨 쉬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물의 기질이 너무 우세하면 후자의 폐쇄성 무호흡 증후군이 생기게 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체형적으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 누워있을 때조차도 고통을 느낄 것이다. 단 대개의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혼합형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어떤 형이든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속의 에너지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호흡기를 관장하는 바람의 기질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물의 기질이 조절되므로 증상도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산소가 뇌에 제대로 공급되므로 쏟아지는 낮잠을 참느라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따뜻한 물은 아침에 일찍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마시는 것이 기본이지만 폐쇄성 무호흡 증후군인 사람은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끼니와 끼니 사이에도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3. 끼니와 끼니 사이에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마신다. 수면 장애와 따뜻한 물 마시기. 수면 장애는 현대병으로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둘째, 도중에 깬다. 셋째,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수면 장애의 원인은 모두 몸의 바람의 기질, 불의 기질, 물의 기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긴다. 따라서 몸속의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어떤 증상이든 개선될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 스타일과 관련해 최근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규칙한 생활을 비롯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신경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바람의 기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밤에 불필요한 잡념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 지쳐있는 상태이므로 소화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규칙적인 식사가 증상 개선의 열쇠가 된다. 밤늦은 시간의 과식도 좋지 않은데 밤 시간에 몇 차례씩 잠에서 깨는 증상은 곡물을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긴다. 특히 밤늦은 시간의 곡물 섭취는 숙면을 방해한다.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가 활동하므로 몸의 불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튀김, 육류, 생선처럼 위에 부담이 되는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이런 사람 역시 점심 식사를 메인으로 해서 점심에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절대 과식하지 않으며 가볍게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면 장애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건망증이 개선된다. 건망증을 노화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나이 듦이 원인이 아니다. 건망증은 영양분이 신경계통으로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요컨대 소화력이 약해져서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서 대사가 정체되었을 때 생긴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셔서 대사가 활발해지면 건망증은 조금씩 개선된다. 또한 따뜻한 물은 뇌 혈관을 막고 있던 음식 찌꺼기를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뇌혈관성 인지증이나 알츠하이머의 예방도 가능하다. 음식에 대한 기호가 바뀐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별로 먹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서 몸 상태가 좋아지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가진 기호란 그때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서 몸과 마음의 순수성이 증가하면 자연적이고 순수한 몸에 좋은 음식물이 먹고 싶어진다. 곧 컵라면, 패스트푸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처럼 가공된 음식은 찾지 않게 된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성장한다. 이상적인 체형 만들기.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식사 후의 산책과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를 적극 권하고 싶다. 아침 일찍 한 잔, 새끼 식사 중에 한 잔씩이라는 뜨거운 물 마시기의 기본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대개 2에서 3kg은 빠지게 마련인데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고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면 더 많은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몇 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한다. 이때는 유유자적하며 천천히 걸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100에서 150cc 분량의 따뜻한 물을 마신다.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력을 한층 향상시켜 몸 전체의 활발한 대사를 도와준다. 따뜻한 물 건강법 Q&A. 수돗물도 괜찮은가? 수돗물이라도 지금까지 설명한 따뜻한 물이 갖고 있는 효력을 발휘한다. 단 아유르베다의 정의를 보면 따뜻한 물에 가장 적합한 물은 순수한 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수돗물은 순수한 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걱정이 된다면 정수기 물이나 천연수를 사용한다. 따뜻한 물은 언제 마셔야 좋은가? 마시면 안 되는 때는 없는가? 따뜻한 물을 마셔서 나쁠 때는 없다. 단 고열이 나거나 설사가 계속될 때는 식혀서 마시는 것이 좋다. 4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해서 마신다. 또한 식사 대용으로 따뜻한 물만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아무리 피곤해도 가벼운 식사를 한 뒤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대신해서 따뜻한 물만 마셔서도 안 된다. 따뜻한 물은 어떤 증상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가? 변비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반응이 빠른 사람은 음용을 시작한 당일에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몸이 나른하거나 부을 때, 그리고 낮잠이 몰려올 때 효과가 있다. 이런 증상은 모두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일주일 이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이 마셔도 좋은가?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하루에 따뜻한 물은 1리터가 적당하다. 더 마시고 싶다면 허브티나 과즙처럼 몸에 좋은 다른 음료로 보충하면 좋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니 몸이 나른하다. 마시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까? 따뜻한 물 마시기를 시작하면 몸속에 쌓여있는 음식 찌꺼기가 정화를 시작해 나른해질 수 있다. 또는 몸속이 정화를 시작하면 당사자는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다. 몸속이 깨끗해져 자신의 본질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따뜻한 물을 마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증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도 식사에 대한 기호가 변하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보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다. 마시다 보면 식생활도 제자리를 찾고 컨디션도 되돌아온다. 주전자로 끓이지 않은 물은 효과가 없는가? 여행지에서 호텔에 불이 없고 레스토랑에서도 물을 끓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런 때는 전기 포트로 끓인 따뜻한 물이라도 상관없다.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그 물이라도 마시는 것이 좋고 찬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좋다. 다만 반드시 일단 한 번은 100도씨로 팔팔 끓인 뒤 마실 것을 권한다. 식은 물을 다시 따뜻하게 해서 마셔도 되는가?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따뜻한 물이 갖고 있는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새로 끓여서 마시도록 하자. 미지근한 물은 효과가 없는가? 제대로 끓인 물이라면 미지근한 물도 효과가 있다. 단 완전히 식어서 차가워진 물은 효과가 없다.
50에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라면 효과가 충분하다. 운동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대개는 한 달 안에 2에서 3kg 정도의 체중이 감소한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효과를 본 뒤에 살을 더 빼고 싶은 사람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다. 대사가 훨씬 촉진되어 살도 빠진다. 구태여 운동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물과 찬 음료를 병용해서 마시지 않는다면 대개는 이상적인 체중의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산책을 한 뒤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실 것을 적극 권하는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동을 한 뒤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가? 운동을 해서 몸이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힘겹게 뜨거운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식어서 상온 정도가 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따뜻한 물은 아침 일찍 그리고 식사하면서 마시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것만 잘 지킨다면 다른 음료를 마셔도 상관은 없다.